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타던 자동차와 다른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에서는 이런 모빌리티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관련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리포트를 토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코트라는 그 해외시장의 다양한 그 수출 정보 등을 헤드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그 실제로 수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해외 시장 뉴스는 독일 자동차 산업 최대 화두, 소프트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의 독일 미넨무역관의 김유준님의 리포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그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브라트의 아우트 기펠, 이게 그 자동차 명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거기에 그 BMW, 다임러,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독일 유수의 자동차 회사의 CEO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 미래차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최대 화두는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였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기계 업종이에요. 한 3만여 개나 되는 부품들을 얼마나 잘 조립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성능을 내느냐, 이게 정말 속도를 위주로 내는 차도 있고 안전성을 위주로 내는 차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좀 중시하는 대중적인 차를 조립해내는 것도 일종의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입니다. 이거를 마에스트로가 이걸 지휘를 하듯이 이 3만여 개 되는 부품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성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OEM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위탁 생산업체, 보통 협력과 하청업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그 일반적으로 글로벌 OEM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워낙 많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OEM이라고 부르지만 그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디지털 서비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했다면, 이제 그 디지털 서비스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BMW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약간의 그런 색깔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 대비해서 자율주행 자체 혁신 역량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평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대표적인 기계 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강점이 있는 거는 기계 산업으로서의 그 자동차 자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겠지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인지 판단 제어의 그 인공지능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를 OTA를 통해서 이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에 비해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대응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거를 폭넓게 개방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못 가진 능력들을 서로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BMW의 올리버 집스 CEO 같은 경우는 업계 전체가 공통적인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는 이제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엔진 기술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독보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OS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의 iOS라든지 이렇게 양분이 돼 있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는 뭐 삼성도 만들고 뭐 중국 회사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이거를 실제로 OS를 직접 만드는 게 어렵다면은 테슬라와 달리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너무 철진한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지금 OS를 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린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OS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그룹 전체의 자율주행을 담당할 카리아드사를 세웠어요. 여기서 프로그래머들을 지속적으로 좀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25억 유로, 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솔루션을 만들면 이거의 서버를 담당하는 그런 클라우드 분야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하기로 올해 초에 이미 계약을 맺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까지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밖에서 영입하는 것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리아드사는 3천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봉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임러 벤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24년까지 자율주행 컴퓨팅 아키텍처를 공동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엔비디아하고 공동 개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칩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다임러의 어떤 차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임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한 게 개발의 주도권을 자동차 OEM이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연구를 해보고 개발을 해보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달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그리고 칩 전문 회사인 엔비디아의 도움을 이게 도움을 받는 건지 아니면 주도권 자체를 넘기는 건지가 모호할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는 2024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임러와 엔비디아가 함께 만드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가 어떤 모습일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 9월 그 독일 연방교통국으로부터 레벨 3 공식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레벨 3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이게 뭐 운전대에 꼭 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레벨 2라고 할 수 있는 에이다스 이게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아니면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오랫동안 놓고 있으면 거기서 경고음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레벨 3 정도가 되면은 그냥 여기에 좀 놓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운전이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이게 레벨 3라는 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교통체계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너무 빠르지 않은 시속 60km 정도 속도에 대해서 레벨 3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임러가 최근 2021년 12월 9일에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품 회사들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소프트웨어 기반 차로의 전환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전장화된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전장화된 부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예전에 자동차 유리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식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굉장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파워 윈도우, 이게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장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이 전장화된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전장화된 부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따로 들어가 있고 ECU, MCU라고 불리는 차량 반도체가 따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품들, 그 스티어링 휠도 예전에는 이렇게 막 진짜 힘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그 유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좀 힘 돌리는 걸 도와줬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돌려주는 거는 어떤 신호만 보내주는 거고 거기가 이제 전자적인 신호를 넣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거를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한다고 할 때 그때 그 전자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힘이 어느 정도로 틀었으니까 모터를 어느 정도 각도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제어해 주는 것들에 대한 각각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장화된 부품이라는 것은 개별 부품 회사들이 각자 맞는 칩과 각자 맞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부품이라는 걸 만들고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전장화된 부품을 갖다 집어넣고 이거를 조립하는 방식이 지금의 자동차의 조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가 되면은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컴퓨터로 따지면은 뭐 키보드용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따로 제어를 해서 키보드가 여기 반도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해서 보내주고 뭐 모니터용 반도체, 그러면 여기서 전자 신호를 받아서 여기가 자체적으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해서 모니터가 움직이고 마우스 같은
반도체가 따로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지금의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같은 것 반도체가 자동차에서 보통 200에서 300개, 많게는 400개까지 들어갈 정도로 각각의 반도체와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은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빠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CPU, 거기에 뭐 그래픽 처리력을 가지고 있는 GPU,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슈퍼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움직이고,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가 함께 제어가 되는 그런 방식이 컴퓨터 방식이잖아요. 이것처럼 자동차들 역시 일종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중앙에 굉장히 높은 컴퓨팅 능력을 가진 반도체 칩이 있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각각의 부품들이 판단을 하고 각각의 부품들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전자적인 그 통합 시스템에서 그 모든 부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게 전장화를 해서 부품을 납품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아키텍처를 자동차 OEM들이 다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장화된 부품들을 아예 자동차 회사가 납품받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가가치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납품처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여기서 뭐 키보드 업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업체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든지 NXP, 인피니온 같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차량용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 각각의 차량용 반도체가 부품을 통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들이 좀 더 통합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통합 칩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개별 MCU라든지 ECU 같은 저부가 반도체가 아니라 정말 메인이 되는 그런 반도체, 정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컴퓨터라든지 모바일에서 잘하고 있는 퀄컴이라든지 인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여기서 기계적으로 반도체 칩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통합적인 반도체 칩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함께 만드는, 이걸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팔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이런 그 IT의 어떤 강자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나 부품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사인 보쉬 같은 경우는 약 2,300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보유한 자회사 이타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도 이렇게 어떤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거기에 소프트웨어의 통합적인 칩과 통합적인 솔루션을 자신들이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 부품을 토대로 완성차가 여기에 뭐 샤시에다가 놓고 바디를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부품들을 나머지를 조합을 해서 완성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 폭스바겐하고도 좀 겹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거기에 어떤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합 그 플랫폼 솔루션을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회사의 영역과 티어1 자동차 부품 회사의 영역이 약간은 겹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쉬 같은 경우도 고성능 컴퓨터, 주행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과 함께 OS 개발에도 깊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두 영역이 겹치긴 하지만 두 회사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은 또 있고, 외부적인 경쟁자인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기서 공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동 개발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 ID 시리즈의 전기차 시리즈죠. 거기에 고성능 컴퓨터를 납품하고 있고, 폭스바겐의 아까 설명드렸던 자율주행 자회사 카리아드사와 밀접한 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F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전문 기업인 KPIT와 협업을 통해서 미드웨어 분야의 전문 적용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자동차의 어떤 IT 기반의 어떤 아키텍처 플랫폼, 아키텍처 위에 솔루션까지 얹어져 있는 플랫폼이 다 완성이 된다면, 나머지 부품들은 뭐 특별히 거기에 고부가의 어떤 첨단 기능이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거는 이제 시키는 대로 제어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꼭 그 솔루션을 만드는, 자기가 꼭 완성차를 다 팔아야만
그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그런 플랫폼을 외부에다가 파는 것 자체를 자신의 비즈니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디자인만 내가 되게 뛰어나게 해보겠다. 그러면은 폭스바겐의 플랫폼을 사다가 내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차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특장 차를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비즈니스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폭스바겐의 CEO 그 헤르베르트 디스 같은 경우는 12월 9일 이사회 GQ 인터뷰에서 자사뿐 아니라 타사도 구매할 수 있는 자체 운영 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 얘기는 자동차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에 올인하고 있을 때 꼭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남의 나라는 아닌 게 이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기반차, 보통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카 그래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SDC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아키텍처 위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올리고 거기에 뭐 딥러닝 기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현대차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부품사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 한 300여 개 기업에 대한 그 조사를 해봤는데 300개 기업 중에 응답한 기업 중에 56.3%, 169개사는 미래차 분야에 전혀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했다라고 응답한 131개 기업 중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1%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더딘데다가 전환을 한 곳도 좀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기계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여기 IT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더 보강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원래 하던 일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 정도 되는 규모에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뭐 2천여 명의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들을 고용하고 할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정말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아키텍처를 정말 미래차 선점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곳이나 될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코트라 뮌헨 무역과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독일에 있는 협력 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주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에서도 꼭 현대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작업은 뭐 GM이 될 수도 있고 폭스바겐이 될 수 있고 다임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뭐 다양한 업체들에 소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독일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코트라가 독일의 2위 자동차 부품 회사인 EDAG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도 54개가 참여를 해서 77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특정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BMW하고의 매칭과 방문 상담을 지원을 해서 V2X 프로젝트 관련한 NDA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BMW사와 자율주행 분야 프로젝트 계약을 예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V2X 같은 경우는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Vehicle to X,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게 뭐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신호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V2V라 그러면 Vehicle to Vehicle, 그럼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통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칩 설계도 이제 특수한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칩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칩 분야의 설계 능력을 보유한 비사 같은 경우에도 독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시사하고 협력을 해서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적인 OEM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여기가 필요한 수요자가 있고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둘을 좀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조율해 주는 데를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중간에서 함께 뛰면서 그 미래의 차 전환과 새로운 사업계에 대한 모색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 가고 있는 방향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패스트 팔로워로서 선두주자가 있고 그들을 따라가는 때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의 경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하고 방향이 되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는 전 세계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변기일수록 앞으로 세계를 호령할 어떤 글로벌한 선두 기업들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재편되는 기회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도 새로운 역할들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동향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도 이렇게 드리번 하면서 뭐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를 통해서 해외 자동차 산업들의 동향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함께 가면서 그 미래의 자동차로 전환이 항상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뭔가 희망차고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변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는 독일 자동차 산업 최대 화두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김유준님의 리포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